완만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 이곳이 우리 부부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덕동마을입니다. 그 표현 부족이고 서로 있죠. 표현 차이지 어느 부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 사랑은 다 사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안기옥은 나의 든든한 동료이자 귀농 선배이기도 합니다. 밭에 나와서 일하려니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저는 더 나가고 싶은데 그때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서로의 감정을 이렇게 은근히 끄집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때론 안쓰럽고 때론 자랑스러운 나의 반쪽. 그와 함께하는 산골마을의 일상을 보여드리죠.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부지런히 하루를 여는 우리 부부에게 오늘은 손님이 찾아오셨네요. 일찍 오셨어요? 그냥 일찍 왔어요. 원래 5시, 6시면 일어나세요? 네, 이때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야 돼요. 남편은 한결같고 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그를 위해 저는 아침마다 미숫가루를 탑니다. 뒷산에서 거둔 친환경 밤에 검정콩, 보리, 찹쌀, 뽕잎가루까지 몸에 좋은 것들을 고루 넣고 직접 만든 미숫가루. 걸쭉하게 타서 마시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답니다. 정해진 일은 있으면서도 정해진 어떤 부담 없이 하는 거죠. 그냥 오늘 하다가 못하면 또 내일 하고 또 열심히 하다 안 되면 또 그 다음날 하고 또 그렇죠. 시골이요. 남편이 28년의 세무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에 정착한 지 어느덧 4년째. 늘 꿈꾸던 삶이었기에 남편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데요. 조금씩 사들인 땅에 벼농사도 짓고 옥수수며 배추, 고추 농사도 짓습니다. 우리 그 매실하고 사과 주스 2가지만 쳐도 이렇게 더 많이는 안 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만 좀 그치고 하면은 또 괜찮아질 겁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안전하고 건강해야 하기에 남편과 저는 몸이 좀 고되더라도 친환경 농사를 고집합니다. 밭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도 제초제를 뿌리는 일은 절대 없고요. 그냥 풀과 함께 자라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분들이 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디 온수보대기 하지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지금은 괜찮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풀하고 같이 교감해서 컸을 때 성분이 산에서 크는 것 같이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봄에 심은 돼지 감자밭에도 풀이 무성하죠. 아직은 씨알이 작지만 늦가을이 되면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자라날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한 10배 이상 커집니다. 이렇게 뭉치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요. 옛날에는 돼지 감자가 어디 천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항암 효과니 뭐 우리 당뇨 성인병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돼지 감자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뚱딴지 감자라고도 불리는 이 돼지 감자는 일반 감자에 비해 영양과 당도가 뛰어난데요. 우리는 이걸 과자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해발 200m 주암호 상류에 자리 잡은 덕동마을은 맑은 계곡이 흐르고 푸르른 나무가 자라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순천의 명산인 조계산 문필봉을 바라보는 양지바른 땅에 아내는 저보다 먼저 터를 잡았습니다. 제2의 삶터를 찾아 전라도를 누비고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발견한 마을이 마음을 끌더군요. 아내는 어느덧 귀농 8년차 베테랑 농부가 됐습니다. 귀농해서 이곳저곳을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귀농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시골에 정착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이 동네를 들어왔는데 마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찻길도 안 보이고 차 소음 소리도 안 들리고 도시에 그 복잡한 것도 없고 이렇게 예쁜 동네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정한 우린 먼저 집부터 지었습니다. 황토와 나무 그리고 돌로 만든 아주 건강한 집을요. 저희 남편과 처음으로 지은 집이에요. 근데 이 집 자체를 이렇게 보시기엔 초라하지만 한번 보시면요. 이 유리는 마을이 전부 다 보이게끔 너무 마을이 예쁘잖아요. 이 마을을 매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리창을 크게 했고 이 등을 한번 보세요. 우리 꽃밭에서 뜯어다가 한 이파리 갖고 등을 만든 거예요. 여기는 진짜 이야기거리예요. 이 제비가 유리창을 달기 전에 와가지고 저 집을 져줬어요. 우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태어나서부터 기관지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졌어요. 우리 마음이 통했는가 아이가 지금 아토피 한 적도 없습니다. 7살 무렵 산에 들어온 아들은 어느새 건강한 중학생이 됐습니다. 전에는 이런 차 창피하다고 안 탔는데 지금은 우리 집에 최고 비싼 차예요. 이게 아주 고급, 우리 집 고급이에요. 이게. 오늘은 아내와 뒷산으로 마시를 갈까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함께 하시고요. 생활가 예쁘게 폈네. 푸르름이 가득한 산에서 우리는 바구니 많이 가득히 컸다, 이런 거. 자연의 생명력이 깃든 풀을 담습니다. 병치레가 잦았던 아들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아내는 산에 들어오면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효소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예쁘지요. 백초차의 효소로 지금 요즘 넣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산야철하고 매산자 들야자를 써서 산과 들에서 우리 저 산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저런 산이 다 산야초예요. 산에서 나는 100가지 풀로 담는다고 해서 백초차라고 하는데요. 주로 여리고 독이 없는 새순이 나오는 봄에 머위, 비며 쑥잎, 찔레순이며 칡순 등을 채취해 효소를 담습니다. 산야초와 설탕을 같은 양으로 넣어 섞어주고 나면 이제 시간이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열매인데요. 그거를 나주에 있는 기술원의 이하성 박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거를 갖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해놓은 거예요. 새로운 건 항상 도전해야 돼요. 성공은 도전 정신이 없으면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지만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마당에 가득한 항아리들은 우리 부부의 든든한 재산입니다. 항아리마다 백초 효소며 솔잎 효소, 매실 효소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 뭐든 효소로 만들어보는 것이 아내의 취미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데 항아리 뚜껑이 막 삐딱삐딱해졌네. 이건 3년 전에 담궈놓은 매실 효소인데요. 은근하면서도 맑은 빛깔이 참 예쁘죠. 3년이란 시간을 거치면서 효소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 됐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만들고 지양, 물 좋고 이 청정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만들고 인양은 사람, 저 아내의 정성을 가지고 3가지 마음으로 우리 산야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일 수는 없었겠죠. 우리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준 자연의 힘이 다른 이들의 몸도 치유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효소를 만듭니다. 새순을 갖다가 1차 발효를 해놨다가 3개월에 딱 뒤집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뒤에 뒤집어서 6개월 넘으면 이제 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1년 뒤에 건져야 될 게 있고 다 이 산야초 따라서 틀려요. 저희가 배울 때는 뭐 정해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몸으로 터득을 해야 돼요. 6개월 만에 건지는 게 있고 1년 만에 건지는 게 있고 2년 만에 건지는 게 있고 그 제품을 보면서 실패도 하고 버려가면서 그게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은 더불어 행복할 때 더 아름답습니다. 귀농 귀촌 체험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 얻은 지혜를 나누는 이유죠. 남편은 순천시 귀농협회 회장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밭에서 삽 들고 2m면 파봐. 팔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래도 순탄하게 화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차고 있던 나라는 나가 누군데 하는 그런 완장을 내려놔야만 첫 번째 성공을 하고요. 같이 화합하면서 자연한테 나를 내보낼 수 있고 완전 열린 마음이 있으면요. 그분은 어디 가든지 시인도 되고 작가도 되면서 같이 얼마든지 남은 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덕동마을엔 33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 늘 마음이 쓰입니다. 어머니 아버니 어디 가도 기운이 막 언니라 그러고 아, 아버지라고 그래. 술 한잔하도 기운 미게 내보내려 그러지. 말 한 자리라도 좋게 한다 그 소리지 뭐 무엇을 잘했고요. 근데 뭐 있어? 무엇을 뭐 돈을 줘서 도와준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 마음으로. 저보다 또 보면은 그런 대인관계라든지 서로 노력하면서 훨씬 더 친근감 있게 생활한 것 같아요. 몇 해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쏟다 보니 어머니들도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시는데요. 이분들께 배우는 농사의 비법과 삶의 지혜가 저의 산골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한가해 이거 싹 펴줄게. 나이도 좋고 근데 정년퇴직할 때가 아직 못 됐는데 저 사람이 와서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 꼴창에 왔을 때게 다리 아파갖고 그냥 진질 끄고 다니고 이렇게 늙은 노인들 살고 있는데 누가 사람을 짜잘하게 먹고 신디. 저 이장 마늘에는 온 동네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야. 그렇게 말을 해. 빚 없이 농사 짓기가 쉽지 않다지만 우리 마을 어르신들은 대부분 빚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온 평생의 노력 덕분이겠죠.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한 손놀림은 그대로인 어머니들은 한가할 때면 저희 집에 와서 일을 거들어 주십니다. 왔어요. 돈 받고 거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니 점심만큼은 맛있는 걸로 대접해야겠죠. 오늘 메뉴는 제 정성이 가득 담긴 수제비입니다. 제가 제일 부자예요. 어머니가 저처럼 많은 사람도 없고 아버님도 많고 형제아우도 많고. 쉰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마을에선 젊은 일꾼인 남편은 3년 전부터 마을 이장직을 맡아왔는데요. 마을 어른들의 민원 대부분은 남편을 거쳐갑니다. 쭉쭉 훑어서 꽉꽉꽉꽉 씹어놓고. 이러고 이빨로 쭉 훑어버려 그러면 요즘 심심찮게 나타나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멧돼지 때문에 어머니들 심기가 몹시 불편하신데요. 남편도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여름 내 메말랐던 산골 마을에 단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촉촉한 풍경을 벗삼아 아내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과 다른 길을 택했으니 배우고 또 배워야 부족함이 없는 법. 아내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천대학교에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수업을 받습니다. 아내는 가공 과정을, 저는 유통 과정을 수강하는데요.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가 모두 일원화돼야 한다는 생각에 섭니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더 나은 노하우, 더 있죠. 더 나은 지식을 배우기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보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귀농을 결심하고부터 아내는 성실한 학생이 됐습니다.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전원생활대학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농사 방법에서부터 전원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익혔는데요. 충남 금산까지 통학하는 열정을 보였던 한국벤처농업대학에선 우수 학생상을 받고 졸업하기도 했답니다.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힘드니까 있죠. 좀 안쓰러운 면도 있고 제가 열심히 살고 이러니까 가족,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고 생기도 나고 통해서 또 새로운 면도 배우고 하니까. 늘 바쁜 만학도 아내에게 나른한 오후의 수업 시간을 견뎌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의지 충천에서 수업에 참여한 이들도 하나 둘 자매 마력에 빠져들 때 아내의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모든 분들이 농업하면은 1차 산업이라고 하고 생산만 생각하는데 유통까지 병행했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줄 수 있고 소비자도 좋고 우리도 적정 가격에 마진도 있고 그래서 6차 산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서로 공감대 형성돼서 서로 안심한 먹거리, 쌍방이 어떤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장 4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집.
시골 마을엔 어느새 고요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있으면 좋으련만 훌쩍 커버린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으로 가버렸어요. 친구들 만날 겸 한다고. 방송 나오면 창피해서 안 된대요. 왜 그 좋은 아빠 공직에 계신 생활을 그만두고 왔냐고 아직도 이해 못해요. 제가 이제 먼 훗날을 볼 때는 아이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자연하고 더불어 살면요 강아지고 또 영리해져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좀 짠해요. 저한테 미안하고 저는 아이들한테는 항상 죄인이죠. 아직까지는. 두 아이 키우고 집안일에 농사일까지 늘 몸이 바쁜 내 동행에게 오늘은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더합니다. 아, 이게 두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같은 길을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딴 마음을 먹고 내가 저기면 남편이 힘들어서 가는 길이 멈춰야 되고. 눈 뜰 때부터 24시간을 같이 있지요. 그 속에 더 어떻게 보면은 아기자기한 맛이 더 있어가지고 행복을 더 느낀 것 같습니다. 들과 산에 다니시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가족이 좋다고 표현을 하셔요. 지금은 많이 표현해요.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그래도 많이 하시는데, 남편은 저보다 이제 제 착각인지 몰라요.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른 자연을 품은 마을에서 나는 평생 꿈꿔왔던 삶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늘 제 옆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고 소소한 행복이 펼쳐지는 나날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황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